오늘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서 두 분이나 고혈압이 있는데 오늘 혈압이 98, 97 이렇게 약간의 저혈압을 보이신 분들이 두 분이나 있었습니다. 종종 이런 일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 의사를 보면서 이것저것 약을 먹다 보면 의외로 이런 문제를 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고혈압 치료, 어디까지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좋은지에 대해 좀 더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혈압 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예전에 했었는데요. 매일마다 겪는 거지만 환자분들이 어떤 의사를 보고 이 약을 처방을 받고 또 다른 의사를 가서 저 약을 처방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중복되는 약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식 루트로 필요한 의사만 받더라고 하더라도 주치의가 해준 처방약에 심장내과에서 추가로 뭐를 했다거나 하면서 그 후에 혈압이 너무 떨어지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절을 하는 재진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은 저 재진을 정확하게 왔는데 약을 먹고 2주일 만에 보니까 혈압이 너무 떨어졌다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혈압을 우리가 조절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루틴으로 물어보는 게 도대체 혈압을 어디까지 떨어지는 게 좋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왜 그런 말이 나왔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심장학회나 고혈압학회에서 나오는 추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어떤 때는 120에 80 이하로 내리는 게 좋다고 말을 들었는데 그거는 뭐예요? 어떤 분은 140에 90 이하면 괜찮다 하더라 했다. 또 어떨 때는 140은 괜찮고 90만 중요하더라. 90 이하라고 밑에 되면 됐다 하더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시는데 다 그게 정확한 소스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레커멘데이션 조금씩 바뀌면서 이야기가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치를 딱 정해놓으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맞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계를 내면서 요렇게 했더니 문제가 좀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자 해서 해보니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씩 바뀌는 거지 큰 대세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리웨이에서 운전을 할 때 65마일이 제일 안전하냐 55마일까지 내리는 게 안전하냐 75마일까지 내리는 게 안전하냐는 굉장히 많은 그 컨트로버시가 있죠. 사람들마다 다른 오피니언을 가지고 있죠. 물론 다운타운에서 55마일로 있는데 그거 65마일 아니면 조금 나가면 65마일인데 75마일로 가는 게 사고 별로 안 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알기면이 할 수 있죠. 근데 65마일로 갈지 68마일로 갈지 그것조차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가 좋다고 항상 우리가 그쪽 부분의 사람들이 알기면을 하면서 토론을 할 수는 있으나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다 똑같죠. 65마일이나 68마일은 너무 빨리 달리는 것은 좋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정하게 65마일 정도에 다니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혈압도 140이 좋냐 130이 좋냐는 우리가 의사들끼리 토론을 해서 언쟁을 하는 거지 환자 한 명 한 명을 볼 때 꼭 그렇게 행해지지는 않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혈압이 잴 때마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임상실험에서 120으로 했더니 좋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임상실험이 나오긴 했는데 또 어떤 임상실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론도 나오고 그렇게 했더니 환자들이
저혈압도 많이 떨어서 쓰러져가지고 응급실로 왔다. 그래가지고 120 하다가 140으로 올렸다가 또 140은 좀 아니 130을 했다가 또 그것도 아니다 140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환자들은 혼동을 하게 됐죠. 대세는 130, 140 다 자신의 의사와 상의를 해서 자신이 맞게 맞출 수밖에 없는 거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결론은 그거지만 오늘 란셋 학회지에 실린 것 중에 혈압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굉장히 인텐스하게 우리가 원하는 120을 꼭 맞춘다든지 해서 했더니 콩팥에 문제가 더 많이 생겼다라는 보고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압을 어떤 수치에 맞추느냐 하는 거는 크게 요즘 들어서 나온 임상실험은 스프린트 임상실험과 아콜드 임상실험이 있습니다. 그 스프린트는 Systolic Blood Pressure Intervention Trial 해가지고 준말로 스프린트 임상실험이라고 하고요. 아콜드 임상실험이 또 이제 있는데 결과적으로 스프린트 혈압을 120으로 딱 맞춰가지고 굉장히 철저하게 지킨 게 140 스탠다드 표준형의 140 이하로 낮추는 거와 비교해서 어떤 게 좋을 건가를 확인한 임상실험이었고요. 아콜드는 당뇨병이 있는 사람과 당뇨병이 없는 사람 그리고 혈압을 그렇게 딱 맞춰가지고 정한 것과 140 이하로 약간 스탠다드로 한 것과 어떤 당뇨와 관련돼서 어떻게 변화가 됐나 하는 임상실험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개 다 인텐스하게 했더니 심장에 대한 문제들은 적었다고는 나왔는데 콩팥에 무리를 더 많이 줬다고 두 개 다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직접 찾아오셔서 혈압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내가 140이었는데 뭐 이거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혈압 일기를 적어오라면 110, 120 집에서 이렇게 하고 110, 120, 110, 140, 110, 130, 115, 140, 105, 130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혈압이 나왔다 하면 이런 분들은 혈압약을 바꾸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낮아 있는 혈압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혈압약을 추가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게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면 혈압이 어떻게 되냐면 120, 110, 85, 110, 105, 90, 105, 101, 90 이런 식으로 매일마다 적어본다면 그런 식으로 수축기 혈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90, 100 이하로 떨어질 때 특히 80 몇까지 가면은 환자가 어질어질하고 기운도 없고 쓰러지기까지 하죠. 그러면 그 쓰러져가지고 쓰러질 때 뇌진탕을 해가지고 뇌출혈까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콩팥에 무리가 가는 것을 우리가 이런 임상 실험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병원에서 수시로 보게 됩니다. 제 환자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친구분들이 심장내과고 하니까 심장약 많이 해가지고 막 먹다가 혈압이 떨어져서 내가 이거 끊으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 좋은 약인데 왜 끊으냐 이런 식으로 알기면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투석까지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트라이얼이 대표적으로 지금 나왔지만 우리 심장내과에서 항상 겪는 일들이에요. 매일마다 매일마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환자를 보면서 주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고 오늘도 두 분이나 혈압이 한 분은 98까지 떨어졌고 한 분은 90 몇까지 떨어져서 혈압약을 끊는데 그 혈압약이 ARB 계열의 약이라서 당뇨도 있으셔서 굉장히 좋은 약인데 어쩔 수 없이 끊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메디케어나 보험회사에서 당뇨가 있는데 왜 이 혈압약을 안 드냐 이렇게 편지가 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저혈압이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탠다드로 뭐 컴퓨터로 뭐 보험회사에서 왜 이거 안 먹냐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먹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있으니까 우리가 의사들이 너무 바빠서 가끔가다 스킵을 해서 좀 더 나은 치료를 못할까봐 컴퓨터가 그런 게 있으면 당뇨가 있으면 무조건 콜레스테롤 약 먹어라, ACE 인히비터나 ARB 혈압약을 먹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지만 각각의 환자에서는 꼭 그렇게 하면 맞고 맞지는 않는다는 거는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뭐 의사들을 위한 말일 수는 있지만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자신이 혈압을 재봤을 때 뭐 100 이하로 수축기 혈압이 떨어지는 일들이 몇 번씩 있다. 근데 이제 가끔가다 뭐 혈압이 140까지 올라간다. 이런 분이시라면 혈압약을 줄여야 되지 늘리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뇌졸중도 오고 뇌출혈 오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이 혈압이 높아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갔다 이러면 140이 오면 막 이머전시인 줄 알고 병원에 전화를 해서 이게 닥터 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긴장을 하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그런 분들한테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만약에 어머니 지금 혈압이 120인데 제가 귀싸대기를 딱 때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122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겠죠? 그것처럼 내가 어떤 거에 긴장을 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아니면 공포감에 걸리거나 누구랑 싸웠다거나 하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 높은 혈압에 대해서는 고혈압약을 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압은 항상 편할 때 자기가 스트레스를 안 받았을 때 재야 되는 거고 그런 혈압들 중에서도 가끔 한 번씩 140 나오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오면서 저혈압이 10번 중에 2-3번이 저혈압이 있다. 뭐 90, 80이 나온다. 그럼 그거는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무섭다는 이야기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약을 전혀 안 먹는데 자기 혈압이 항상 98이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자신 혈압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혈압약을 먹고 떨어진 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약을 안 먹을 때. 그런 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혈압 관리를 할 때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여러 개가 있어서 숫자가 약간 다르다는 거는 거기에 상황이 조금 바뀌었고 뭐 통계가 조금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숫자의 언론이 된 거고 자신의 가장 좋은 혈압은 자신을 지금 케어하는 의사와 상의를 해서 거기에 맞추는 게 제일 좋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